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고요. 오늘 또 9시 반, 지금 방금 CPI가 발표된 만큼 댓글창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면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고요.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트 내에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CPI 예상치는 3.1%로 했는데 실제로는 3.2%가 나와주면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코어 CPI도 3.7%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3.8%로 두 개 다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작전면 시크릿 첫 번째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면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쉬어갔지만 우리 증시는 환상적인 디커플링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0.83% 상승한 2681.81포인트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368개로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는 상승하면서 두 종목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종목은 496개였고요. 수급에서는 오늘 개인이 1,781억 원, 외국인은 3,723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은 오늘 5천억 원 넘게 홀로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57% 상승한 889.7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상승 종목은 734개로 반도체 그룹 중에서도 양극재에서도 기업 주가가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오늘 800개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1,500억 원 넘게 덜어냈지만 외국인은 1,205억 원, 기관은 254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전입니다. 네, 드디어 미국의 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헤드라인 CPI 작년 6월부터 1월까지 총 3%대로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앞서서 전망치를 먼저 살펴보면 헤드라인은 3.12%, 코어 CPI는 3.7%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발표된 수치로는요. 헤드라인 CPI는 3.2%로 컨센보다는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또 음식료,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도 3.8%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FOMC 정례 회의가 또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에 열리게 될 텐데요. 4회 연속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 번 더 금리 동결이 될 거다라는 입장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CPI 변동성과 함께 금리 인하 시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디스플레이까지 유리기판을 공동으로 R&D에 착수하게 됩니다. 유리기판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면서 두께는 줄이고 열은 더 강해지면서 면적은 더욱더 크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GPU 등 고성능으로 이어질수록 더욱더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됩니다. 삼성그룹들이 전자계열사에서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미 10년 전 개발에 뛰어든 인텔보다 더 빠르게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CES 2024에서 양산 시기를 2026년으로 제시한 만큼 오늘 우리는 수혜주 찾기와 함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에 2차 전지 오늘도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어제 저희 함께 투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생산, 소재까지도 공동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리튬과 니켈 가격이 연초 대비 급등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광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기존에 미리 싸게 사놨던 광물로 이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수익성이 더욱더 커지는데요. 호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오늘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CPI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의미에서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꽤 쉬웠던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반도체 섹터는 장 초반에 엔비디아발 악재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반등을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말씀드렸던 제가 주로 강조드리고 있는 유로모픽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CXL 그리고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 장 5장 들어서는 더욱더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사실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부터 움직였었는데 오늘 장중에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장 초반만 해도 한농화성만 거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는 오후장 들어가서는 한농화성뿐만 아니라 오전장에 밀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노배터리까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테마는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랑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음극재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제이오도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막판에 들어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반등을 보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IR 담당 쪽에서 회사 측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추가적으로 시간의 거래 상승폭이 나왔던 만큼 내일장에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이야기 또 세 번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셔도 좋겠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이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일 때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할 때 역시 똑같이 이제 2차 전지가 아닌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오늘도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고 또 전고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던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쉬어가는 와중에 대표 주격인 삼성 SDI가 오늘 11%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시장 자체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만한 장세는 아니고 종목별로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의 매기가 순환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세는 아직은 순환 반등의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반등세를 기록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먼저 상승세를 기록했던 만큼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쉬었다가 더 가는 강세가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전반에 걸친 반등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장세 속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왔다 갔다 복잡한 장세가 전개됐는데 시장의 흐름, 수급의 흐름은 분명히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덜 올랐고 소외됐던 종목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들 다시 한번 높여갈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2차 전지 관련해서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작전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작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 금리를 결정할 두 가지 시그널입니다. 우리 CPI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CPI, 코어 CPI 모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헤드라인 CPI 3.1%를 예상했었는데 3.2%가 나왔고요. 또 코어 CPI도 3.7% 컨센이었는데 3.8%로 두 쪽 다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MOM으로 확인을 해보면 헤드라인 CPI는 0.4%
8.3%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어 CPI, 헤드라인 CPI 다 YOY 기준으로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사실상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굉장히 크게 쏠려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그 CPI의 영향력 자체가 증시의 영향력 자체가 그만큼 상당히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CPI 자체가 급격하게 4.4, 4.3, 3.4, 3.5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시장 컨센이 3.1에서 3.12, 3, 4, 5 이 정도였었는데 3.2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CPI가 대체로 이제 그 3% 아래로 좀 떨어지게 되면 충분하게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 내지는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5월, 6월 달 제가 보기엔 현재 구간에서 빠르면 6월 정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CPI 자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고 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좀 조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금리 인하가 만약에 더 딜레이가 되거나 내지는 뭐 6월달 이후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실망감이 또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CPI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 정도의 CPI가 나왔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다소 딜레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미국 증시가 크게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 증시의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죠.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상치에 상회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 6월 달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CPI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휘청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잡아주신다면 지금 패드워치에서 지금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원래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 29%였는데 한 32%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60-70%까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금리 인하 시기가 연장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0.84%로 오히려 발표 이후에 짱대 양봉 보이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도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두 달 정도 더 딜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글로벌 증시가 휘청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 시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는 뭐 금리 인하가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은 없고 실제 미국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월 CPI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에너지 가격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가격 빼고는 다른 뭐 음식료라든지 다른 굿즈 이 부분은 크게 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우리 시장, 우리 증시에서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했습니다만 지금 CPI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컨센보다도 뭐 0.1% 이상도 높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CPI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CPI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미국 경제가 다시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안정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금리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말 그대로 골드락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지표 가지고 중국 증시,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반등도 다소 늦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여전히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국내 증시도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종목 장세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후에 박스권 장세가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장이나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아직까지 유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 되는 시장이 BOJ 일본 시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백일현 매니저님, 다음 주에 이제 BOJ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일본 시장으로 많이 유입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일본 정부도 지난해부터 저 PBR 이슈 때문에 많이 지수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통화정책이 일단 엔화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고 이제 정상적인 금리로 회귀한다라고 봤을 때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일본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우리나라에는 약간 부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제 일본 BOJ에서 일본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이슈를 약간 코멘트를 하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고 PBR 관련해서는 섹터 순환매 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고, 저 PBR 쪽에서도 우리 국내 정부에서 워낙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PBR 쪽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쪽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께도 똑같이 BOJ가 중요할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이너스 금리 종료 시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보고 일본 증시를 보고 미국 증시를 보는 이유가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일단 일본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과연 이어지느냐, 금리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일본은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완화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펼쳐왔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 그동안의 긴축 정책을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가능성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완화 정책을 조금만 더 강하게 갈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본 자체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본 증시 자체가 이 현 상태에서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저는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는 성장 여력이 있고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고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나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일본으로 들어갔던 자금들 자체가 쉽게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일본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하는 데게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뭐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할 걸 보고 있고 뭐 일본 증시는 일본 증시대로 보고 우리는 국내 증시대로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백이전 매니저님,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니까 또 2억 원을 돌파할 때까지 팔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유동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다시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비트코인 오르든 말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 잘 매매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종목들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삼성, 삼형제 연합인데요. 유리기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 외에도 굉장히 크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키워드별로 투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HBM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칩넷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키워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유리기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HBM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면 저전력 반도체 칩을 많이 이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일환으로 액침 냉각 방식도 최근에 관련 종목들 오늘 또 많이 올랐죠. 뭐 KN솔이라든지 GST 같은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 두께는 얇고 또 그리고 이제 기판 표면이 이제 매끄러워가지고 첨단 패키징 할 때 조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또 전력 소모량도 한 30%에서 최대 50%까지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저전력 반도체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 중에서는 인텔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SKC랑 삼성이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쵸.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SK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 자회사 앱솔릭스라는 기업을 이제 런칭을 했고 그쪽을 통해서 이제 유리기판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2023년 1월 달에 CES 2023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부터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지난해 연말쯤에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SKC가 올해부터 기판을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고 오늘 실제 시간의 거래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인 YC캠이라든지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미리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투자 기회를 맞는다라면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목들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살펴보면은 삼성그룹에서 이번 CES 2026년에 유리기판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인텔은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그러면 이 시장도 어쨌든 빠르게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선점도 선점인데 지금 반도체 섹터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지금 디램부터 해가지고 HBM, CX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HBM이 지금 그 시장을 장악을 한 상태에서 삼성이 그 뒷세대 CXL 시장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CXR 관련주가 올라갔죠. 걔네들은 시장 자체도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그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이런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좀 피로감이 있어요. 워낙에 많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로감이 좀 있는 상태고, 일단은 이 유리기판은 일단은 하나의 이제 또 한 번의 트렌드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유리기판이 또 기존의 기판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기판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뭐 녹아내리거나 휘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이건 대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또 한 번의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주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새로운 이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급등락이 나오는 건데,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리기판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기판 시장을 대체하면서 성장 잠재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새롭게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새롭게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지,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놔야 되고,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나중에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또 한 번의 시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시간 외에 여러 종목들이 또 올라갔었는데 보면은 YC캠, 피롭틱스, 캠트로식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장에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시간 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도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로 자체가 작은 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아마 아침에 시초가가 갑상선 출발 후에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 중에 가장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피롭틱스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이제 갭상승 출발하는데 갭상승 후에 폭이 중요합니다. 갭상승 폭이 제가 보기에 한 3%, 4% 강법 정도에 출발한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 붙어도 돼요. 붙어도 되는데, 그런데 갭으로 출발했는데 주가가 한 7%, 8% 이상씩 급등 출발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급등 출발할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시초가가 강보합 정도 출발해가지고 좀 밀리게 되면 그때는 정도 한 번 정도 들어가는 전략이 좋겠고,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일단은 지금은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짧게 끊어치는 전략을 펼치고 나서 나중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나중에 유리기판 시장이 다시 한번 형성될 때, 그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피롭틱스 주목해봐도 좋다. 탑픽 종목 꼽아주셨고요. 다음 백일현 매니저님, 유리기판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 역시 피롭틱스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반도체로 따지자면 전고체 배터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을 절단하는 장비를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장비가 국산화된 것은 피롭틱스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일단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지금 양음양 패턴으로 오늘 만약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내일 갭상승 뜬 다음에 양봉이 나온다라면 양음양 패턴까지 완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롭틱스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여러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실적도 한번 찍어보면서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중에서 피롭틱스가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무난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유리기판 관련주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고, 조정 시에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 피롭틱스 양쪽 모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 지금 2차 전지 바닥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전고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와, 한교수 매니저님 나오는 날이라서 전고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와, 또 한교수 매니저님 나와서 또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고체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해주네요. 전고체가 일단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 첫말에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 오늘은 나머지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같은 종목들도 모두가 동반해서 올랐습니다만, 그들 종목군들의 상승장을 견인했던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종목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 쉬어갑니다만,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삼성 SDI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 SDI가 오늘 무려 11.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해서 올라갔던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제약 같은 종목이 단기 전에 많이 올라가지고 피로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가운데 인터배터리 2024가 열렸고, 거기다가 사륙파이가 이제 또 나온다고 얘기하고요. 여기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든 재료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해서 올라간 것으로 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 장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까지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보다는 저는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조금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들쭉날쭉하겠죠. 근데 트럼프의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현상만 없다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너무나 많이 빠졌고 충분하게 저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중국의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갔다는 소식들 들리고 있죠.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선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높여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선두는 2차 전지 선두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도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도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고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2023년과 달리 2024년에는 이 전고체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밸류 체인이 고도화되면서 산업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일현 매니저님, 그럼 어떤 쪽,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2024 인터배터리에 참여하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지금 삼성 SDI만 부각되고 있지만 제가 직접 가보니까 SK온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다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항화물계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화물계 관련 종목들 위주로 대표적으로 워낙 많이 추천해주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향후에는 항화물계 이외에 다른 물성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게 된다라면 또 그쪽 물성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도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항화물계 쪽이기 때문에 항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가장 무난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화물계 이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또 CNT 도전제 얘기도 지난주부터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가장 핫하고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에 따라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이 심한데 사실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 관련 종목들, 특히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포르쉐 타이칸 2세대 모델의 실리콘 음극재를 8% 탑재하면서 가장 많이 오늘 올랐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자를 만드는 업체로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2의 엔캠이 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6%대 반등을 보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무조건 투자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보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음극재와 전고체 배터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산리튬 특히 중국 탄산리튬 선물 가격에 따라서 장중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잘 움직이는 것은 양극재이긴 한데 실리콘 음극재 쪽이랑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키워드별로 유로모픽이라든지 IP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일현 매니저님 지금 전고체 내에서 보시는 탑픽 따로 있으십니까? 네, 많이 추천해 주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항화리튬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탑픽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전고체 배터리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한농화성 위주로만 올랐었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지금은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실리콘 음극재 쪽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전고체 대해서 보시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전고체는 일단 대장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커 머티리얼스가 일단 대장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념 자체를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아간다. 그리고 단기 관점보다는 길게 본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역시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역시 이제 삼성 SDI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 SDI가 최근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태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바닥을 찍고서 올라갔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전지의 큰 흐름은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 SDI예요. 그래서 밸류체인을 보시더라도 삼성 SDI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는 하나의 이제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그런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 성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삼성 SDI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주가가 40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종목은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가 대장이라는 거, 전고체 배터리 섹터, 그리고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으로 우리가 많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가 지금 산업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삼성 SDI 그중에서 대장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 쪽으로의 밸류체인 꼭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작전맨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지금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가 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요. 백인현 매니저 세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제이오를 9.29% 수익률 보고 있고요. LX 일렉트릭 10.26%, 나노신소재는 8.21%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도 동일하게 세 종목이 있고요. 기아가 5.78%,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무려 22.42%, 삼성 SDI가 10.29%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두 종목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요.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이 종목이지만 리튬이온 관련주 중에 양극재 종목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고,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온 종목이다라는 질문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1차 바닥 탈출에 대한 눌림을 주고 올랐고 또 2차 반등에 따라서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 현재 위치는 직전 고점대입니다. 여기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고 기간주적인 전개된다 설치라도 요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연출되고 나서 곧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고요. 앞에서 거래량 자체가 여기 많죠. 이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손바뀜 현상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손바뀜 현상이 진행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절대 단기 관점 보지 말고 중장기 관점을 보시기 바라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긴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가 매집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업체고, 그랬던 업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령 주가가 가다가 또 한번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 나와서 잠깐 눌리면 나오더라도 눌려도 주가는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40만 원 정도까지 저점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정답 멀리 보시고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은 충분히 필요할 것이고, 이런 종목들 단타 트레이딩하게 되면 돈 많이 못 법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멀리 긴 호흡으로 가셔가지고 조정이 나올 때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좀 길게 보시고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 SDI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두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S 일렉트릭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의 투자 포인트는 북미 지역에서 전력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2023년 실적 기준으로 가장 이제 지금 현재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는데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시가총액이 절반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기간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한 10만 원까지는 편하게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제이오라는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죠. CNT 도전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CNT 파우더를 국내에서 이제 LG화학이랑 제이오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 오늘 또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대가 한 3만 원부터 32,500원까지 매물대가 있는데, 이 구간만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면 저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부터 기존 주력 고객사는 SK온이랑 CATL인데 그 중에서 SK온 매출 비중이 한 85% 정도 되거든요. 너무 SK온 매출 비중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올해 2024년 말부터 신규 고객사가 유입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리스크였던 이제 고객 다변화 이슈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을 본다라면 제이오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조정시 매집해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이오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돌격할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규섭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자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플러스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자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는 이제 과거에 일진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그랬던 종목인데 정말 거의 뭐 잊혀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라자할 수 있는 이제 LF1이죠. 이제 동박을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제 롯데그룹이 인수하면서 롯데 머티리얼스는 사명이 바뀌었던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대체로 이제 위축되는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적도 많이 개선 부진한 건 맞는데 매출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롯데그룹에서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 동박 시장에 또 2차 전지 시장에 강력하게 뛰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내년에 북미 동박 공장에 동박 공장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 공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진출을 따라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 그만큼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더불어서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고체전 내지는 황화 리튬을 공급을 받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황화 리튬 시장을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삼성 SD라든가 황화 리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로 납품을 하면서 새롭게 이런 어떤 리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이거는 주가가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완전 대바닥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은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만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는 듯한 양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밀려봐야 거기니까 무시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오늘 종가 39,550원인데 매수가는 39,500원 정도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34,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돌격해볼 종목은 바로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였습니다. 매수가는 39,500원,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4,500원이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4월달 열리는 AACR 미국 아마케에 참여하는 기업인지 여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때문에 중국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CDMO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AI 신약 개발 플랫폼 전문 업체이고요. 2016년도 설립돼가지고 지금 현재 케미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미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 특화된 신약 개발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큰 폭으로 한 60%에서 한 8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하고요. 그리고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주력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PHI 101이랑 PHI 501 그리고 PHI 201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PHI 101이라고 하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쪽으로 이제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글로벌 임상 1B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미국 FDA 희귀의약품 쪽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열리는 미국 아마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참여를 해서 PHI 101이랑 PHI 501 쪽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까지는 충분히 AACR 참여하는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기간 외국인 수급은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 중에서는 파로스아이 바이오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주가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매수 가격은 한 1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고 길게 가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한 14,000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였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손절가는 14,000원이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오늘도 장 끝나고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TV방송이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하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늦어서 제가 미리 방송 녹화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요. 오늘 그 시장에 대한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분석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삼성 SD를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전반에 걸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친 전략,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제약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전략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한규수 네이버 밴드 내지는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시면 오늘 녹화 내용 반드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무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 시향뿐만 아니라 오늘장 대응해야 될 전략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슈와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8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무료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개장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